다음은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님이시자 카티셀 테라피 센터장이신 윤덕현 교수님께서 Toxicity of CAR-T Treatment, Diagnosis and Management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윤덕현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의대 및 박사 학위를 마치시고 뉴욕 메모리얼 솔란 캐터링 캔서 센터에서 옵저버십과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리서치 스페셜리스트로 피디아트리 헤마톨로지, 언콜로지 앤 블러드 메리 트랜스플란테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Our next speaker is Dr. Dokhyun Yoon, who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the oncology department and a director of the CAR-T cell therapy center at Assam Medical Center. He will address toxicity of CAR-T treatment, diagnosis, and management. He finished his medical degree and PhD at Yonsei University. Dr. Yoon also completed an observership at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and the Pediatric Hematology, Oncology, and Blood Marrow Transplantation Program at the University of Minnesota as a research specialist. Please welcome Dr. Yoon.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혹시 지금 화면 공유 되셨을까요? 화면이 혹시 안 보이시나요? 저는 공유를 했는데요. 다시 한 번만 화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공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 공유되었습니다. 네, 저는 CAR-T 치료에서의 독성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 주셨는데요. 처음에 이제 2017년도에 ALL에서 키무라야가 이제 승인이 됐을 때 굉장히 흥분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후에 이제 브렉셀이라는 치료도 승인됐고요. 디퓨스 라지 B-셀 림포마의 3차 치료제 이상의 세팅에서 지금 현재 3가지 치료제가 승인되어 있고, 맨틀셀 림포마, 멀티플 마이오마, 폴리큘러 림포마. 더 나아가서는 이제 림프종 아까 김경원 교수님 말씀 주신 세컨 라인의 임상 시험에서 성공한 치료제들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CD19 CAR-T는 이 4가지가 승인이 되어 있죠. 마이엘로마에서 2개가 승인이 되어 있고, 이제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 치료제들은 모두 이제 아카데미아에서 디벨롭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엑시셀, 브렉셀은 미국의 NCI에서 개발을 하고 이제 카이트 파마로 라이센스 아웃이 됐고요. 잘 아시는 티서셀은 유펜에서 디벨롭도 있고, 이 프레더치에서 라이센스 아웃한 치료제가 이제 리소셀인데요. 근데 처음에 주노 테라피틱스는 프레더치와도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메모리얼 슬란 캐터링 캔서 센터와도 콜라보레이션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에서 4개 그룹이 각축을 벌였었고요. 근데 이제 개발의 과정이 아주 순탄치는 않았죠. 그래서 메모리얼 슬란 캐터링 캔서 센터에서 사실 지금 보면 구조 자체는 엑시셀하고 굉장히 유사한데요. 근데 이제 이 아카데미아에서 IIT를 진행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SIT로 허가 임상을 진행하는 동안에 ALL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처음에 3명이 사망을 해서 임상시험이 중단된 바가 있고, 이후에 다시 2명이 추가로 세레브럴 이디마로 사망을 해서 결국엔 이 프로그램은 중단이 되었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미국에서 각축을 벌이던 4개 그룹 중에 MSK는 자체 개발한 CAR-T가 FDA 승인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치료제가 양과 음이 있죠. 그래서 카트리지 치료도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관심을 갖고 굉장히 센세이셔널하지만 효과의 측면에서도 사실 모든 환자분들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아까 이제 ALL에서 CR이 80%라고 했지만 사실 적지 않은 환자분들이 재발을 경험하고 림포마의 경우에는 약 절반 정도의 환자분들이 이제 완전 관해를 이제 얻게 됩니다. 독성의 측면에서도 지금 이 JCAR 15이었죠. MSK에서 원래 개발했던 치료제가 이제 개발 중단이 되었던 신경 독성, 또 관련된 사이토카인 릴리즈 신드롬. 이제 저희가 특히 이제 초기의 환자를 매니지할 때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이 현재 승인된 치료제들이 다 마우스 유래의 이제 이 항체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제로 잘 하지는 않지만 리챌린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하이퍼 센시티비티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림포마, 루케미아에서는 티몰라이스 신드롬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면역 치료제인데 면역을 올려주면서 치료는 하지만 이제 효과를 올려주기 위해서 전에 플루드라빈, 사이클로포스마이드, 림포디플리션을 하게 되고 또 카티 자체에 의해서도 이뮨 서프레션이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환자분들이 하이퍼감마 글로뷸리nemia 인펙션을 특히 이제 후반부에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사이토카인 릴리즈 신드롬과 뉴로톡시시티에 포커스를 두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토피지올로지는 사실 아직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이토카인 릴리즈 신드롬의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넣어준 CAR-T셀이 암세포를 만나서 증식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사이토카인 스톰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이 가운데 특히 이제 IL-6가 이제 키 미디에이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헤모다이내믹 인스테빌리티를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거나 또는 산소의 공급이 필요하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장기 부전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sepsis와 유사한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 ICANS 뉴로톡시시티의 경우에는 더 패토피지올로지가 아직은 잘 이해가 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이토카인 릴리즈 신드롬을 경험한 환자에서 이 ICANS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토카인 릴리즈와 연관되어서 블러드-브레인 배리어의 퍼메빌리티의 변화가 오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디마가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이토카인 릴리즈 신드롬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이제 병에 따라 다르고 또 프로덕트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초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정도의 염증 반응을 동반하게 되고 사이토카인 릴리즈 신드롬은 반드시 열이 있는 경우로 정의를 합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organ failure로 연결될 수가 있고 또 CRS는 디스 버든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날 환자가 CAR-T가 투여가 되었는데 실제로 이런 키 미디에이터 사이토카인은 사실 수일 후에 이제 피크를 이루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보면은 발열은 이때부터 있었으니까 아마 그레이드 1 CRS가 있는데 지켜봤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근데 지켜보는 도중에 환자 혈압이 떨어졌으니까 베이소프레서를 썼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레이드 2 또는 그레이드 3의 CRS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이 시점에서 이제 anti-IL-6 receptor blockade인 토슬리주맵 치료제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더니 시간이 경과하면서 염증 반응들이 좋아졌고요. 이 케이스에는 이때 환자 신경 증상도 같이 생겼으니까 아이캔스가 같이 동반되었던 경우인 것 같습니다. 아이캔스의 증상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선망으로도 보일 수 있고요. 환자가 안절부절 못하기도 하고, 트레머, 떨림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말을 못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시저, 또 세리브럴 이디마 동반되기도 하고. 그래서 티피컬한 환자의 프레젠테이션을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자는 깨어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환자. 근데 이제 모두가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CRS보다는 온셋 타임이 조금 뒤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치료제에 따라서 온셋 또 듀레이션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패스피지올로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피규어인데요. 보시면 가로축은 이제 시간이고, 그러니까 환자의 튜머는 CAR-T를 준 다음에 사실 뭐 트랜전트하게 이민셀 인필트레이션이 되면서 좀 스웨링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이제 이 타이밍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영상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만져지는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간혹 이제 이런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나 효과를 보이면 결국 튜머는 리그레션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CAR-T의 카이네틱스를 보면 실제로 픽 타임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적어도 일주일 후에 이제 피크를 이루는데, 근데 환자는 이제 보통은 2, 3일째 요 타이밍에 CRS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피크 쪽으로 가게 되면서 환자는 뭐 일부 환자는 organ failure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의식의 변화가 동반되면서 아이캔스를 경험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른쪽에 CRS와 아이캔스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초반에 CRS가 발생하고 조금은 더 후반에 발생하지만 이제 CRS는 보통 일주일 안에 이제 리졸브가 되는데 아이캔스는 사실은 상당히 오래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 그레이드 CRS가 있는 환자분들은 IL-6 인터페론 감마 이런 값들이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CRS와 뉴로톡시시티는 이제 임상 시험들에서 상당히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를 보입니다.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개는 ALL에서의 결과이고 가운데 세 개는 디퓨즈 라지 비셀 림포마, 멘탈 셀 림포마, 마이엘로마. 뭐 각각 사용한 약제가 다르고 거기에 사용된 코스티뮬레이션 도메인도 다르고요. 근데 이제 CRS 레이트를 보시면 뭐 이제 ALL에서는 뭐 거의 대부분에서 생깁니다. 림포마에서도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약제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근데 이제 뒤에 말씀드릴 텐데 이제 하이그레이드 CRS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약제에 따라서 뭐 절반 가까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도 합니다. 뉴로톡시시티도 연구에 따라서 뭐 20%에서 많게는 60%를 초과하는 정도로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중환자실에 가야 되는 정도의 경우는 뭐 3%에서 한 30% 정도까지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D19 CAR-T 디퓨즈 라지 비셀 림포마에서 이제 허가 임상에서의 결과입니다. 이제 유펜그룹에서 좀 사용했던 크라이테리아가 달라서 이제 맞춰봤는데 보시면 CRS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엑시셀, CD28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카가 되게 전반적으로 조금 독성은 많은 편입니다. 근데 그러나 아주 하이 그레이드는 뭐 아주 많은 건 아니고요. 뉴로톡시시티의 경우에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티사셀은 하이 그레이드 잘 생기지 않고요. 근데 로우 그레이드도 아주 무난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엑시셀의 경우에는 그레이드 1, 2만 합쳐도 60%가 넘으니까 30%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좀 프로덕트에 따른 세이프티 프로파일에 좀 차이가 있고요. 사이토카인 릴리스 신드롬은 이제 앞에서도 이제 그래프에서 그레이드 1, 2, 하이 그레이드, 그레이드 3, 4 이렇게 나누긴 했는데, 근데 그 이제 그레이드 2가 되는 경우는 이제 열이 있으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혈압이 떨어지는데 혈압을 올리기 위한 승합제가 필요하진 않은 정도. 그러니까 환자한테
하이드레이션 정도를 하면은 회복되는 경우를 그레이드 2. 또 환자가 숨이 차서 또는 하이폭세미아가 있어서 산소를 줘야 되지만 저용량 산소만 호출 정도로 산소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레이드 2입니다. 근데 이제 그레이드 3가 되면 이제 바소프레서를 써야 되거나 또는 상당히 많은 정도의 산소 공급을 해야 되는 경우, 이제 이게 그레이드 3가 되는 거고요. 그레이드 4는 멀티플 바소프레서, 또 이제 인공호흡에 준하는 양압의 호흡 보조가 필요한 경우가 이제 그레이드 4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임상의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이미 환자가 고열이 있고 그럼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 상당히 좀 긴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러나 저희가 이제 경험이 쌓이게 되면서 충분히 잘 매니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신경 독성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복잡한데요. 뒤에서 말씀드린 저희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스코어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떨어지거나 뒤에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지만 2주에서 발견되는 시저가 그레이드 3, 실제로 임상적으로 관찰되는 시저가 그레이드 4가 됩니다. 또 모터에 이상이 생기면 그레이드 4가 되고 또 이런 이디마 소견이 있으면 적어도 이제 그레이드 3 이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아이캔스는 환자가 사망을 할 수 있는 그런 독성이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기관의 경우에는 환자의 의식의 변화가 초기에 감지되면 신경계 응급팀에 바로 연락을 해서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환자를 매니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이 스코어링 시스템 아이스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환자에게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이제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지금 현재 장소를 말해보라고 하고요. 세 가지 정도의 물건을 보여주고 이름을 맞춰보라고 하고 손가락 개수를 맞추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환자가 명령을 잘 수행하는지 살펴보고 이 문장을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또 숫자를 거꾸로 세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걸 잘 못하는 환자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요. 다 하면 10점이 되고 문제가 없는데 한 가지라도 점수가 이제 감점이 되면 이제 그레이드 1 뉴로톡시시티로 저희가 간주를 합니다. 이 매니지먼트는 뭐 많은 경우에는 anti-IL-6 블로케이드나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면 대부분은 잘 조절이 됩니다. 이제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경험했던 경우고요. 47세 여자 환자분이고 좀 복잡하게 썼지만 처음에는 사실 일기에 림포마, 디퓨스 라지 비셀 림포마였는데 패솔로지를 보면 더블 익스프레서여서 좀 하이 리스크일 수도 있는 환자분이었습니다. 근데 클리니컬 인덱스로는 로우 리스크였는데요. 저희가 1차 치료인 알차 항암제 치료를 해서 관해에 들어갔지만 불과 이제 3, 4개월 만에 나빠졌으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저희가 1차 불응성 림프종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예후가 나쁜 경우죠. 그래서 이제 구제 항암요법을 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티 세라피를 하기로 했고 루카페레시스를 한 다음에 환자의 병변에 있는 부위에 브릿징으로 라디오 테라피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재발을 한 상태에서 카티 치료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래서 해당 병변에 라디오 테라피를 했는데 RT를 한 부분은 좋아졌지만 다른 부분은 이제 병이 나빠졌죠. 이제 이런 것이 저희가 이제 흔히 보는 그런 소견입니다.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 보는 이제 플로우 차트인데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맥박입니다. 또 파란색은 체온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안정적인 환자의 경우에는 맥박과 체온 커브가 붙어서 이 가로선이 있는 즈음에서 이제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이 환자는 처음엔 열은 없었지만 이제 맥박수가 굉장히 빨랐죠. 이제 림프종 때문에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카티 투여 전에 카티의 익스펜전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항암제 치료를 하도록 프로토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이클로포스마이드 플루다라빈을 3일에 걸쳐 투여를 하고 이틀 휴약을 하고 이제 카티 인퓨전이 이제 이날 되었습니다.
근데 보면 투약을 하고 바로 이튿날이 되니까 고열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 환자는 투여 2일에 사이토카인 릴리즈 신드롬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환자 혈압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하이드레이션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레이드 2 CRS가 되었기 때문에 토슬리주맵을 사용을 했고요. 일시적으로 좋아졌지만 다 환자가 좋아지지 않아서 저희가 이튿날 다시 토슬리주맵, 이때는 그레이드 3니까 바소프레서를 달았던 거죠. 근데 그래도 환자가 완전히 좋아지지 않아서 저희가 이후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 이제 열이 이제 떨어졌는데 이때 보면 다시 열이 또 나죠. 그래서 저희가 토슬리주맵을 통상 3번까지 줍니다. 토슬리주맵을 줬고 다행히 이후에는 이제 열이 다시 안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커브를 조금 왼쪽으로 옮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RS가 발생을 해서 매니지한 부분 여기까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경과를 보는데 수일이 경과된 시점에 이때 환자가 이제 핸드 트레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좀 걱정이 돼서 환자한테 이 라이팅 테스트를 아이스 스코링에 있는 라이팅 테스트를 했는데 원래 오전에 정상일 때는 이렇게 잘 썼는데 보면은 글자체가 좀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이캔스가 있는 환자는 디스그라피아 잘 못 쓰는 게 아주 특징적입니다. 글씨가 아주 작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저희가 이제 이때는 이제 쓰기는 다 썼기 때문에 스코링을 하기는 했지만 저희는 환자에게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미국의 예전에 이제 American Society for Blood and Marrow Transplantation인데 이제 이 소사이어티가 이제 셀 세라피 앤 트랜스플란테이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서 만든 저희가 이제 그레이딩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아까 보여드린 것이고, 근데 이제 보시면 조금 전에 그 그레이딩인데요. 근데 아이스 스코링, consciousness, seizure, motor finding. 근데 여기에 사실 트레머는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제 거기 이제 그 논문인데요. 근데 가장 초기에 신경 독성이 나타날 때 증상은 트레머와 디스그라피아, 스피치 디피컬티, 또 어텐션이 잘 안 되는 거, 에이프락시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잘 읽어보면 이 헤데이크, 트레머, 떨리는 증상 이런 거는 흔하게 관찰이 되지만, 그리고 이것이 카티에 의한 것일 수 있지만 정의에는 이게 스페시픽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아이캔스의 초기 증상으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때 환자가 나빠질 수 있는 그레이드 1의 아이캔스에서 이제 그레이드 2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초기에 로도스의 스테로이드와 이제 시저 프로필락시스 치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IL6 좀 높았었고요.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가 한번 들어가고 나니까 2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글자 쓰는 게 거의 정상화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조금 전에 이제 강의에서 이제 이미징 보셨는데 다행히 이 환자 브레인 MR 찍었을 때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이때가 토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이캔스를 의심했기 때문에 신경비상팀에 자문을 구했고 신경비상팀에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이 뇌파 검사를 해줬습니다. 제가 이제 이 케이스를 신경과 교수님들이 있는 심포지움에서 보여드렸더니 정말 서울 아산병원은 좋은 병원이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EEG가 사실 평일에도 바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검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학제 팀을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환자는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멀쩡했지만 실제로 뇌파 검사를 해보니까 이 시저 웨이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레이드 3 아이캔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환자에게 스테로이드 도수를 올리고 또 이 시저 프로필락시스도 조금 강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CSF 검사를 했을 때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지나서 다시 EEG를 팔로우업을 했는데 이제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루 만에는. 아직 스테로이드 이제 하이도스로 쓴 지 이제 하루가 경과된 시점이고요. 근데 다만 이때는 이제 이런 시저 웨이브가 처음에는 많았는데 조금 빈도수가 줄은 것처럼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환자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러나 이제 또 하이도스 스테로이드를 이제 오래 쓰면 또 환자의 카티 펑션이 떨어질 수 있다는 컨선이 있기 때문에 약간 감량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다시 팔로우업을 했는데 시저가 있지만 이때는 이제 제너럴라이즈 시저였는데 이제 보면 멀티포컬한 웨이브가 있다. 조금씩은 이제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조금 더 스테로이드를 줄였고 그 다음에는 다시 팔로우업했을 때는 이제 정상화 되어서 이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EG 모니터링을 굉장히 면밀하게 했었고요. 다행히 이 환자는 CD19 CAR-T 치료를 한 다음에 완전 관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좀 정리를 해보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는 CRS 이후에 아이캔스가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케이스도 그랬고 트레머가 처음에 있었고 그러나 이제 그레이딩 시스템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EEG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EEG를 만약에 이때 이 환자 초기에 하지 못했으면 정말 아주 심각한 임상적인 시저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닥시 팀을 구성해서 잘 클로즈 모니터링 코어퍼레이션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저희도 저희 병원 내에 카티 센터를 구성을 해서 임상 진료과와 또 중환자실, 신경과 또 감염증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감염내과 절차적으로 진단검사의학과 또 이제 반응평가 등등을 위해서 영상의학과, 해계학과, 방사선유학과 이렇게 팀을 이뤄서 저희가 카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병원의 리소스가 필요해서 저희도 굉장히 센터를 처음에 초기에 설립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